전세로 살지 말고 월세로 살지 말고 집을 갖다가 쉽게 좀 살 수 있게끔 이거 받으면 로또 맞죠? 인천 경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야 되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상한 규정이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 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 이 주택에 대한 그런 규제 정책들 계속 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젊은 층들, 젊은 20대, 30대, 40대 이런 비교적 젊다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 층들한테 공공주택을 뭐 임대주택이든 아니면 분양주택이든 이런 것들 많이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을 뭐 분양을 받게 되면 로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나도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로또 청약, 나도 당첨될 수 있을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또 당첨을 기대하고 지금 막 그 청약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자고요. 과연 우리가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최근 로또라고 불리는 청약단지들이 지금 마곡지구 9단지 3월 9일부터 이제 청약을 할 거고요. 과천 제이드자이 이거 지금 엄청나게 몰렸죠.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걸 당첨한 되면 로또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마곡지구는 바로 이 마곡역 바로 인근의 역세권에 있잖아요. 입지도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마곡 엠벨리 7단지가 이거 대표적인 이 마곡지구의 그 단지인데도 바로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입지도 뛰어나고요. 이 과천 제이드자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생기면 이제 역세권에 들어가는 입지가 괜찮은 이쪽에 지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우리가 당첨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인근 시세 한번 볼까요? 지금 뭐 마곡 9단지, 여기 이제 59제곱미터 분양가입니다. 실거래를 비교해 보면은 레미안 슈로 조금 거리는 있지만 이 레미안 슈로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은 59제곱미터가 12억 2,700만 원인데요. 제이드 자이는 5억 4,230만 원이에요. 이거 받으면은 로또 맞죠? 예, 분명히 로또가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마곡 9단지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분양가가 5억 2,515만 원인데 마곡 8단지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거의 더블 가깝잖아요. 그래서 당첨만 됐다 그러면 로또다. 이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간 되기만 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노른자의 단지들에 몰리는 거죠. 자, 마곡 9단지를 볼게요. 마곡 9단지 모집 공고 공통사항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하다. 한 사람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중복시 당첨 취소.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청약 저축 가입 6개월에서 6개월, 최소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리고 2년까지. 전매 제한은 10년이에요. 10년 동안은 팔질 못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입주 의무도 없고요. 거주 의무도 없어요. 여기 좀 특이하죠. 마곡 9단지는. 자, 일반 분양 1순위 조건 252세대 분양합니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자, 미달시는 인천 경기 가능하다. 근데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자, 미달시 인천 경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야 되죠. 1년 이상 거주자,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돼야 되고요. 월 24회 이상 납입자 이렇게 됩니다. 월 24회 이상 납입자.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는요. 여기 이제 경쟁이 됐을 때, 여기 똑같을 때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요.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 뭐 100만 원을 넣어도 10만 원만 넣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10만 원 이상 저축을 100만 원 넣어봐야 소용없습니다. 10만 원씩 1년을 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최소한 한 2천만 원 이상은 보야지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거든요. 2천만 원 정도. 그러면은 이게 한 20년 보야 된다는 거죠. 20년 저축. 그러면은 20살 때부터 계속 10만 원씩 넣는다고 쳐도 20년 걸려도 40살이에요. 40살. 그리고 실제로 20대에 돈을 넣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10만 원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알뜰하게 이거 내가 나중에 아파트 하나
당첨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20대, 30대는 아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러면 40대 이상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상한 규정이죠. 얼마를 내던 간에 10만 원만 인정해 준다는 거 이거 참 이상 규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장에 돈을 계속 오랫동안 통장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만 1순위, 일반 분양 1순위 조건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뭔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대는 30대는 전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뭐 노부모 다자녀가구 144세대 분양하는데 마을 9단지 특별 분양입니다. 이거. 그래서 뭐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4인 가족, 4인 기준 월 771만 610원 이하입니다. 이하. 경쟁 시 당첨자 선정 기준 이게 만족이 됐을 때 이게 가점 순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가점. 그래서 미성년, 영유아 자녀 수,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시도 거주 기간, 청약 저축 기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 상당히 복잡해서 사실상 여기에 당첨이 되려면은 이것도 또 상당히 이 바늘구멍 같이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게 못 하는 거죠. 자, 신혼부부 특별 공급 한번 보시자고요. 요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020년 2월 26일 모집자 공고 현재 특별시 지금 서울에 분양하는 거니까요. 마고 서울, 인천, 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여기 밑에 있는 조건을 몽땅 만족해야 된다.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7년 이내도 신혼부부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된다. 무주택자.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청약저축 가입하여서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월평균 소득의 120%,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30%까지 130%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 네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성년 자녀 수가 또 이제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생애 최초.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것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1에서 6가지 조건을 몽땅 다 만족해야 돼요. 아래 조건 몽땅 다 만족. 예, 그래서 청약저축, 주택종합저축에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월 납입금을 분 사람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인 분,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사실이 없는, 무조건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과거 5년 이내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결혼을 했거나 뭐 재혼을 하든 어쨌든 다시 결혼했거나 혼자 있더라도 자녀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건, 자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이게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결국은 여기에 이게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결혼을 해야지만 여기 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뭐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녀서 이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쭉 있는데요. 이거 무지하게 복잡하지만 이게 경쟁 시 이건 또 추첨한대요. 추첨 방식. 이 방식들이 다 틀려가지고요. 상당히 지금 혼란을 빚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 찾아서 우리가 하기도 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 마곡 9단지 뭐 아시다시피 보통의 공공 물량보다 이 조건이 지금 완화된 겁니다. 이것도 조건이 완화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첨 대상이 폭이 넓어졌다. 왜냐하면 특별 공급하고 임대 주택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의 거의 절반 가격에 이렇게 책정이 돼서 가격이 실수요나 무주택자에게 상당히 높은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지만 당첨은 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 공급 임대 세대 상대적으로 많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공 물량이 많게끔 좀 적절하게 일반 분양보다 더 많게끔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건만 뭐 완화됐는데 조건이 완화된 건 맞기는 한데 이 30대, 40대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래서 뭐 이 경쟁률도 높지만 이 보인 연수 10만 원씩밖에 한 달에 안 쳐주기 때문에 이 액수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죠. 이 나이가 좀 든 분들한테. 그래서 40대 이상 된 분들한테만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전매 제한 또 10년이죠.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요자만을 위한 청약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니, 실수요자들은 당연히 가서 거주할 거 아니에요. 거주하고 그런데 이 거주 의무 기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20대도 30대도 똑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열심히 직장 다니고. 근데 이런 데서 자꾸 배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데서. 배제가 돼서 기회조차도 못 얻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이 젊은 20대, 30대들이 지금 사회에서 약간 지금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도 포함해서 실제로 필요한 계층에 꼭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꼭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기준만 되면은 이 누구나 20대나 30대나 가능성 있는 추천 물량을 공급해야 되는 게 맞죠. 무조건 이 조건을 딱 내세워놓고 이 청약 조건은 최소한의 이 청약 조건만 돼야지 청약 통장은 이 당첨 그걸로 가지고 당첨 기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청약 조건만 만족된다면 그러면 당첨 기준을 좀 넓혀서 20대, 30대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청약 제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실은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넣어봐야 되지도 않고 결국은 오랫동안 보유하고 나이가 좀 더 많이 있고 40대 이상 이런 분들만 혜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로또죠. 하지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결국은 그분들은 다시 전세로 살거나 해야 되죠. 이 무주택자들에 대한 공공주택을 갖다 공급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해야 되는 일이죠, 정부가.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을 갖다가 쉽게 좀 살 수 있게끔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대출의 문을 좀 넓혀 놓고요.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을 줘서 젊은 층한테 좀 많은 혜택을 줘서 전세로 살지 말고 월세로 살지 말고 내 집 장만해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반대할 사람 없을 거예요. 물론 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격히 차단을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집을 뭔가 구입해야 되는데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자기 주택으로 만들 수 있게끔 뭔가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지금 문제다. 그래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뭐 계속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공포심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전염성은 바르지만은 이게 뭐 치사율은 상당히 낮은 병이거든요. 바이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력이 되는 분들은 어쨌든 가장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에다가 뭐 조금이라도 좀 이런 성금을 좀 모아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씩 십시일반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조금씩 합쳐서 힘을 모으게 되면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